자, 들어왔습니다. 국승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4번, 25번, 26번 대출 금액을 보죠. 자, 오늘은 올해는 대출 금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일단 24번을 보면 물어보는 게 최대 담보대출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대 담보대출, 대출 금액 찾을 때 두 가지 기준을 줬어요. 담보인정비율, 다른 말로는 대부비율 또는 차입비율, 아무튼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줬죠. 다른 말로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8회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DTI를 썼어요. 그러니까 28회까지는 DTI가 나오지만 이제 29회 때는 안 나왔어요. 왜? 29회 때는 DSR에 대한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30회 시험인데 올해는 지금 2019년 5월부터서는 제2금융권까지 DSR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나오면 DTI가 아니라 이제는 DSR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SR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죠. 그래서 제가 한 5월달 정도에 뭘 찍어놨다. 그렇죠. DSR에 대한 이해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계산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꼭 한번 유튜브 찾아서 그 부분을 보고 오셔야 돼. 보고 오셔야 돼. 예. 자, 그런데 DS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TI가 아주 자유자재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DTI나 DSR이나 성이 다 뭐야? DC야, DC. 그냥 형제.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DTI의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항상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LTV와 DTI를 주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죠. 출제자가 LTV 50, DTI 40을 주면 LTV가 오면 일단 내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 가격의 50%를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담보물을 제공하면 1억에 50% 5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는 뜻이죠. LTV 50. 그 다음에 DTI 40은 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게 아니죠.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는 돈, 즉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지금 규제한 거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연소득이 1억이고 DTI가 40이면 1억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액을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액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금액으로 변환시키는 보조 금액이 필요하죠. 보조 금액. 그럼 그 보조 금액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나누기 저당 상수. 근데 팁이 뭐였냐 그러면 저당 상수가 만약에 0.1 이렇게 주면 나누기 0.1하면 곱하기 10배랑 똑같아요. 1 나누기 0.1은 10이니까 1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0.1 나오면 원리금 상환액의 10배로 대출 금액 찾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0.2면 나누기 0.2 하면 곱하기 5예요. 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0.1과 0.2가 대부분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굳이 나누기 안 해도 0.1 나오면 10배, 0.2 나오면 5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중에 했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자, 이 사람은 A씨는 이미 은행으로부터 7천만 원을 대출 받았고 이때 A씨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건 말건 일단 상관이 없죠. 일단 대출 승인 기준을 해석하면 되죠. 일단 LTV가 50이니까 담보물의 50%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지금 5억이니까 5억에 50%.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억 5천. 벌써 하나 나왔네. 2억 5천만 원이 LTV 기준 대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DTI가 40 나왔단 말이에요. DTI 40. 그럼 요건 요 밑에다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DTI 40이 나오면 이 사람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의 40%. 그러면 2,400만 원인가요? 2,400만 원. 2,400만 원까지 은행에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원금과 이자 합계로.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원리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조 공식 나누기 저당 상수를 통해서 뭘 구해야 돼요? 대출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근데 대출 금액이 지금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누기 0.1하면 10배 2억 4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대출 승인 기준인 이 두 가지 기준은 항상 모두 충족돼야죠. 그러니까 2억 4천과 2억 5천의 교집합 2억 4천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억 4천의 해석은 항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 그 다음 이 사람의 연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대출 금액이 되는 거죠. 맥시멈 대출 금액이. 예.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2억 4천을 자신의 담보와 자신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7천만 원을 이미 여기서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이렇게 7천만 원을 뽑아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억 4천에서 7천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천만 원이 이 사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2019년부터는 DSR이니까 DSR로 바뀌면 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문제 잘못 내면 무조건 이유신청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28회가 대출금액 마지막이에요. 매년 나오던 대출금액 계산이 29회 때 잠시 쉬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을 좀 해봤더니, 자, 이렇게 제가 강사 출제로 해서 제가 유튜브 10문제 모의고사도 넣었던 그 문제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다른 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첫 번째 담보 인정 비율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DTI 대신에 뭘로만 지금 바뀌었어요? DSR로만 바뀌었다는 거죠. DSR.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DSR에 대한 번역이 필요한 거죠. DSR. 그러면 DTI와 DSR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DTI와 DSR은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풀이 방식은 즉 DSR이 나와도 DTI랑 똑같이 DSR 40이면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은행에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란 뜻입니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는 돈, 원리금 상환액이 그렇죠. 연소득의 40%라는 거예요. 40%. 그런데 DSR로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요놈이죠. DSR은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총부채.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을 책정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자신의 소득의 40%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수치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연간 소득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 5천을 딱 집어넣으면 5천의 40%.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쓸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DSR로 산정한 이 2천만 원은 2천만 원을 가지고 당신이 쓰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28회에 풀었던 요 문제 있죠. 28회 때 풀었던 요 문제랑 지금 제가 가져온 요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 바로 요 밑에 요런 문구를 제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A에 다른 대출이 있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대출은요, 뭐일 수도 있느냐, 그러면, 다른 주택담보대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여기는 제가 자동차 할부대출 넣어놨잖아요. 자동차 할부대출로 나가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다른 대출로 지금 이미 700만 원의 원리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DSR로 산정한 이 2천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커버해야 되니까 일단 2천만 원에서 이미 얼마를 쓰고 있어요? 7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의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신규 주택담보대출금이랑 자동차 할부 대출이랑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원리금의 크기는 1,300만 원 요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결국 1,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번 대출의 대출 금액을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의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1억 3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3천만 원. 1억 3천. 그러니까 DTI와 DSR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하자고요. 이 사람이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없고 대출도 없고 여기다 제가 적은 요 무슨 할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다른 대출도 없어요. 그러면 DTI랑 똑같아요. 즉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차입자 연소득 5천에서 40%를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고 다른 대출이 없으니까 이 2천만 원은 그냥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2억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할애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DSR이라는 건 이 사람 그 소득 수준에 비춰서 너무나 많은 대출을 받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 도입한 제도고 또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 차입자의 총소득, 차입자의 총부채 관리 비율이라고 돼요. 이게 차입자의 총부채를 관리하는 거예요. 총부채. 즉 총부채를 뭘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원리금 상환액으로 딱 제한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만 이해를 딱 해주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DTI와 DSR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제를 해봐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DSR을 지금 이제부터는 적용해야겠죠. 근데 출제자가 DSR을 잘못 내면 이의신청이 100%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진짜 1000%였고 올해는 한 80% 이상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신 DTI나 DSR을 쓰는 것 대신에 어떤 걸 출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요 놈을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TI나 DSR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아예 부채 감당률을 주고 대출 금액을 찾아봐. 이렇게 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27회 기출이에요. 나올 때도 됐잖아요. 28회, 29회, 30회니까. 자, 그러면 LTV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DTI나 DSR 대신에 DSR이라고 하죠. DSR 대신에 DCR이라는 부채 감당률을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했죠. 자, LTV는 항상 똑같고요. LTV는 똑같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DTI나 DSR로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했잖아요.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이 원리금 상환액에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했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부채 감당률을 주면 부채 감당률로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DTI나 TSR로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했다면 이번에는 부채 감당률로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해 이 사람아. 이게 부채 감당률이 나왔을 때 풀이 요령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부채 감당률로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하니? 아이 그러면 공식이 떠올라야지. 공식이. 자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그러니까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야? 왜? 순영업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문제를 봤더니 순영업소득 1억을 줬다고요. 순영업소득 1억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이놈이 바로 원리금 이놈이 바로 원리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부채 감당률이 2, 부채 감당률을 2 이상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부채를 줬고 여기가 2라고 해놓으면 순영업소득 1억이니까 결국 은행의 원리금은 얼마 돼야 돼요? 5천만 원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그러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자, 부채 감당률 이내, 그러니까 모가지 치고 실제 시험에서는 손부채니까 위에다가 순영업소득이 1억이네. 1억. 어이구 좀 장. 1억 이렇게 적어놓고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2야?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라고 추정해야 돼요? 아하, 5천만 원이구나. 보인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원리금이.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당 상수가 0.2니까 이번에는 10배가 아니라 몇 배? 5배 해줘야죠. 5배. 그러면 2억 5천이 되나요? 5, 25니까 2억 5천이 되옵니다. 자, 그러면 LTV 볼까요? LTV. 시장가격 5억, 요놈을 담보로 제공했겠죠. 담보물에 60까지 빌려주니까 LTV료는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3억과,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3억하고 2억 5천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작은 금액 2억 5천으로 탁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 항상. 이미 또 기존에 기존에 저당 대출금이 있어요. 상가의 대출금이 이게 2억 5천에서 이미 또 얼마를 뽑아다 쓰시고 계셔. 1억을 이미 또 뽑아다 쓰고 계시잖아요. 1억을 이미 뽑아다 쓰고 계시니까 결국 2억 5천에서 1억 뺀 1억 5천만 원이 그렇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TI, TSR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